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한 지도 6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타이든 자이든 자가격리가 생활화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생활 반경과 패턴 자체가 확연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뿐 아니라 교육, 정치, 종교, 문화 등등 모든 사회생활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잇따른 시설 폐쇄와 격리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뉴스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소식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작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도전해보았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니 해도 치료제 개발이 빨리 되어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지난 9일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 중 대구 경북 지역을 미포함한 3,055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이 단 1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항체 보유율이 0.03%인 데 비해 영국은 17%, 스웨덴은 7.3%, 스페인은 5%라고 합니다. What?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선진국 아니었나? 왜 항체 보유율이 이렇게 낮은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항체는 우리의 피를 혈전과 혈장으로 구분했을 때 혈장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바이러스가 신체 내부로 침투했을 때 활동하지 못하도록 족쇄처럼 손발을 꽉 묶어버리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바로 항체 검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항체는 방역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도 검출이 안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님은 조사의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항체용으로 파악을 했는데 0.03%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지 않을 뿐더러 무증상 감염자도 거의 없다는 아주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들의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것이 큰 효과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면역을 획득한 사람 역시 거의 없다는 뜻으로 집단 면역을 기대해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 코로나 사태 초기와 같이 대규모 집단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과 생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과거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그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장되었었는데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지난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받은 치료제로 6월과 7월에 국내 수입 및 공급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님은 42명의 투여자 중에서 27명의 중증도 변화를 보면 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15명, 호전됐다고 보는 사례가 9명, 악화되는 사례가 3명 정도라며 호전이 약제에 의한 것인지 다른 어떤 대증요법이나 환자의 면역도에 따른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했던 혈장 치료제입니다. 완치자의 혈장에 포함되어 있는 항체를 농축시킨 치료제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외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한 후 이로 완치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니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높이 사서 최근 미국에서는 완치자의 혈액 20방울을
약 5천만 원에 거래하기도 했다 합니다.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혈장 자체가 범지구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치료 자산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혈장 치료제 또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양성 사례입니다. 코로나를 완치한 사람이 원래대로라면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물리쳤어야 하는데 재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생기기 어려운 바이러스이거나 또는 너무 빨리 변종되어서 항체가 무용지물이었던 사례가 있어졌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항체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항체가 생겨나도 3개월 안팎에서 급속히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최적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장 치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혈장 수급입니다. 치료제 개발의 필수 조건인 완치자의 혈장 공여자 수와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것이죠. 개발 단계에서만 약 150여 명분의 혈액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임상 실험에 필요한 혈액분은 확보된 실정이지만 제재가 생산이 되고 이후 임상 실험에서 효과성을 입증한다 쳐도 실제 생산 단계에서는 더 많이, 더 빨리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바로 공여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공여를 희망하여도 혈장 치료제용 헌혈 장소는 수도권의 고려대 안산병원을 비롯해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등 전국에서 4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공여하려면 교통비 수준의 사례비만 받고서 이곳에 직접 가서 검사를 받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야 헌혈할 수가 있어서 금전, 그보다 더 특히 시간적 제약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1만 2천여 명의 완치자 중에 공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단 375명, 그리고 현재 확보된 분량은 약 171명 분입니다. 그러나 11일에 한 가지 속보가 날아왔으니 당초 신천지 대구교회가 완치 신도 4,000명의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약 500여 명의 공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당초의 약속과 같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 또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이를 위해서 적십자로부터 혈장 체열버스 3대를 지원받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익 문제로 제약회사들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연합에서는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해 기금을 마련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실효성은 아직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영국, 인도 등 혈장을 투여하고 호전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임에 분명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신천지의 대규모 혈장 공여와 후속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항체 검사와 코로나 대항마로 떠오르는 혈장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가벼운 언론 놀이터 팩트 2리터의 2리터였습니다.